안녕하세요. 피아니스트 구윤정입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죠? 네, 오늘은요, 쇼팽의 프렐류드 마지막 곡 24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 곡의 조성은 D 마이너이고요. 폭풍 또는 죽음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어요. 이 곡을 들으면 어떤 격정이나 깊은 절망감이 느껴지는데요. 이 곡은 혁명 에티드나 대항 에티드 이 두 곡들과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. 그렇지만 저에게는 이 곡이 조금 더 격렬하고 그런 감정들이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곡이에요. 네, 오늘 저와 함께 이 곡에 대해서 공부해 보실게요. 네, 처음에 알레그로 아파시오나토 빠르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전조가 상당히 자주 되는 점이 있어요. 크게 보면 한 5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처음에는 네, D 마이너로 시작을 합니다. 그 다음에 19마디에서 A 마이너로 전조가 돼요. 그 다음에는 39마디에서 C 마이너로 전조가 됩니다. 예, 여기 43마디에서 D 플랫 메이저로 전조가 됩니다. 예, 그 다음에 맨 마지막 51마디에서 D 마이너로 끝이 납니다. 이 구조를 알고 치셔야지 프레이즈의 흐름과 감정을 더 잘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왼손 반주부터 한번 보실게요. 이 왼손의 반주가 오스티나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오스티나토의 뜻은 어떤 일정한 음형을 같은 성부에서 같은 음높이로 계속 되풀이하는 음형이에요. 이 왼손이 반주지만요, 아주 긴장감이 넘치고 파워풀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왼손을 정말 끈적끈적한 터치로 쳐주셔야 돼요. 빠르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소리가 날리거나 겉돌듯이 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이런 느낌이 아니라 손끝이 건반 밑바닥까지 다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쳐주셔야 돼요. 그리고 음정 간격을 한번 보실게요. 지금 5도, 6도, 10도, 12도 이렇게 음정 간의 도약이 있어요. 이 곡을 연습하시기 전에 손 스트레칭을 해보세요. 그러면 연습하실 때 조금 편하실 거예요. 그리고 이 음정의 거리 익히는 연습을 손목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. 예. 네, 제 약보에는 1000마디부터 11마디까지 왼손의 두 번째 음표가 4분음표로 되어 있고 테누토 표시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4분음표를 칠 때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손가락이 건반에 걸리듯이 깊게 눌러주고 가야 돼요. 네, 이런 느낌으로 11마디까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른손 멜로디를 어떻게 노래를 해야 할까요? 쇼팽하면 떠오르는 것이 멜로디의 아름다움, 감미로움, 또 여성스럽고 섬세한 느낌인데요. 이 곡은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 아주 비장하고 처절하고 절망적인 매우 네거티브한 감정이기 때문에 오른손 멜로디도 그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.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려면 어떤 터치로 해야 할까, 쳐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좀 전에 왼손 설명을 드렸을 때 좀 끈적거리고 깊은 터치로 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오른손은 멜로디니까 왼손보다 훨씬 더 그런 터치로 치셔야 됩니다. 손끝으로 진짜 건반을 움켜쥐는 듯한 터치로 치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오른손을 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예, 여기서 크레센도 디미넨도가 있는데요. 프레이즈의 끝처리니까 디미넨도로 끝나야 되는 게 맞아요. 그렇지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은 너무 많이 작아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요. 네, 이렇게. 그러면 너무 연약하고 예쁘게 들리거든요. 그러면 이 곡의 캐릭터와는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에 디미넨도를 과하지 않게 해주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.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. 여기도 너무 작으면은 안 돼요. 그러니까
처음에 시작했었던 그런 굵은 톤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면은 이제 트릴이 나오는데요. 이 트릴이 곡 전체에 걸쳐서 꽤 많이 나와요. 여기서 나오는 트릴은 바흐나 고전 소나타에서 나오는 깔끔하고 예쁜 트릴이 아니에요. 이 트릴에도 정말 부르르르 떠는 감정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아주 에너지 넘치게 들려야 하는데 제가 잠깐 쳐보겠습니다. 예, 제가 지금 보여드렸듯이 트릴이 앞으로 나아가고 확대되는 느낌으로 쳐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곡에서 3번의 긴 스케일과 6번의 아르페지오가 나옵니다. 스케일을 보시면 맨 처음에 이제 F 메이저 스케일이 나와요. 예, 그 다음에는 A 마이너 가락다는 게 스케일이 나옵니다. 예, 그 다음에는 이제 C 메이저 스케일이 나와요. 예, 생각보다 이 오른손 스케일 음표가 너무 많아요. 어려운 점이 이 일정한 왼손 반주에 이 오른손 스케일 음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요. 물론 이게 오른손이 민첩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. 엄지손가락 유연하게 넘기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스케일 패시지에서 왼손에 두 번째 박자, 첫 음과 맞아야 하는 오른손 음을 정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야 이 스케일 패시지가 우왕좌왕하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 경우를 제가 천천히 한번 쳐보겠습니다. 예, 지금 제가 이 오른손의 미와 두 번째 박자에 왼손 베이스가 맞게끔 쳤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스케일도 제가 한번 쳐볼게요. 예, 지금 오른손의 이 라 와 왼손에 두 번째 막 베이스가 맞게끔 쳤었습니다. 이렇게 하면 대충 개수가 맞아요. 이걸 정해놓지 않으면은 이 두 박자의 균형감이 좀 이렇게 흔들리게 되고, 쉽게 말씀드리면은 왼손이 이제 빨리 끝나고 오른손 스케일 음들이 뒤에 남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양손이 맞는 음을 정해놓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뒤에 나오는 C 메이저 스케일도 한번 쳐볼게요. 네,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세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, 스케일 모든 음들을 다 크게 치시면 안 되고요. 고음부에 올라가서 크레신도를 극대화 하셔야 돼요. 예를 들어 이런데, 예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음을 엄지손가락으로 치는데요. 네, 스케일의 마지막 음을, 예, 마지막 음을 엄지손가락으로 치는데, 그 이유는 크레신도를 조금 더 확대하고 싶어서예요. 이 손목을 이용해서 마지막 음을 엄지손가락으로 치면 크레신도가 좀 더 잘 되고 마무리가 확실하게 되거든요. 꼭 한번 해보세요. 네, C 마이너 섹션으로 왔는데요. 물론 이제 샘플의 포르테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조금 컬러를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D 마이너로 되돌아갔을 때 거기서 진짜 폭발적으로 다이내믹을 표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C 마이너에서는 한번 숨을 쉬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.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질주를 했으니까 한 번은 좀 여유를 가지고 소리의 변화를 시도하시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C 마이너 조금 전부터 제가 쳐보겠습니다.
메이저로 이제 전조가 되는데요. 여기까지 크레센도를 해서 이 에너지와 굵은 톤을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. 그러다가 이제 이 D 플랫 메이저 증화음이 나오면서 컬러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. 여기서는 앞에서부터 질주를 했던 그 에너지가 좀 주춤거리면서 약간 앞이 흐릿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A 플랫에서 A로 바뀌는 것이 약간 모자이크 처리되는 장면이 연상이 되었는데, 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 오른손의 터치를 많이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. 제가 D 플랫 메이저부터 한번 다시 쳐볼게요.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? 이 흐릿해지는 부분을 잘 하셔야지 이 D 마이너로 다시 가는 과정이 설득력 있고 드라마틱하게 들립니다. 네,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어려운 관문이 남았죠. 바로 3도 반음계 하행 스케일인데요. 그래도 2마디라서 진짜 다행이에요. 여기는 손가락 번호를 잘 정하셔서 이 손목의 탄력으로 3도를 잘 짚는 연습을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제가 오른손은 손목의 동작을 이용해서 천천히 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양손을 맞췄을 때 왼손의 이 팔분음표 파와 오른손의 3도가 동시에 잘 맞는지를 확인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. 이렇게 약간의 액센트를 넣어서 연습을 하시면 효과가 있어요. 이 연습을 왜 해야 하냐면요, 빨리 후루룩 치다 보면은 점점 양손이 안 맞게 되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연습을 해보시면 양손이 가지런하게 잘 맞게 됩니다. 네,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. 마지막 음을 칠 때는 진짜 세상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마지막 음 치는 방법 아시는 분 많으시겠지만 제가 조금 천천히 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이 방법을 주먹 타건이라고 하더라고요. 1980년 쇼팽 콩쿠르 우승자인 베트남의 피아니스트 당타이손이 콩쿠르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. 제가 해보니까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오른손이 마지막 음을 칠 수는 있어요. 그렇지만 조금 더 극대화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. 천천히 해보겠습니다. 이 내려왔을 때 첫 번째 음을 왼손이 치고 그 다음 두 번은 오른손으로 도와 미를 소리가 안 나게 건반을 잡고 왼손 주먹으로 이렇게 꽝 하고 치는 겁니다. 네, 오른손으로 도와 미를 이렇게 잡는 이유는 주먹으로 치면서 옆에 건반이 눌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. 깨끗하게 이 레 소리만 나도록 하는 방법이죠. 정말 제가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보니까 주먹으로 쳤을 때가 울림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 곡을 연주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.
네, 오늘 쇼팽의 프렐류드 24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피아니스트 루빈슈타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. 쇼팽이 프렐류드 하나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해도 불멸의 존재가 되었을 것이라 확신한다. 이 말씀 속에서 프렐류드의 가치가 얼마만한지 진짜 알 수가 있습니다. 저도 기회가 된다면 이제 프렐류드 전곡을 연주해보고 싶은 욕심이 나네요. 네,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